2026년 1월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액수가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물가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 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첫 해거든요. 1963년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령 기준과 18년 만에 개편된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의 실체가 오늘 모두 공개됩니다. 2026년 연금 개혁안의 핵심 데이터와 특히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감액의 덫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 가치는 수천만 원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사가 18년 만에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 바로 2026년이에요. 지금까지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9%로 멈춰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13%까지 올리는 안이 확정되었거든요. 그 첫걸음이 바로 2026년이고 2026년에는 기존 9%에서 9.5%로 보험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내는 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을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 대체율 역시 40%까지 매년 낮아지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멈추고 43% 선에서 고정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시니어분들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보험료가 오르면 내 연금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에요.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2026년의 개편은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 지금처럼 제도를 그대로 두었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금 지급 자체가 불안해졌겠지만 2026년의 개혁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명문화된 약속과 함께 진행되거든요. 특히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수령을 코앞에 둔 1960년대생 분들에게는 소득 대체율의 하락이 멈춘다는 것이 생애 총 수령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내는 돈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963년생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소득 대체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까 봐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2026년 개편안에 따라 소득 대체율이 43% 수준에서 방어되면서 매월 받는 연금액이 기존 예상치보다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만 원이고 20년을 더 사신다면 2,400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가 상승분만 반영되는 것보다 제도의 틀 자체가 나에게 유리하게 고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6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의 국민연금 앱을 통해 나의 예상 수령액을 다시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2026년에 인상된 보험료율과 고정된 소득 대체율 수치가 반영된 데이터는 기존의 단순 계산기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 2026년부터는 자동 조정 장치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건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미세하게 조정되는 시스템인데 이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연금액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나의 수급 시점이 2026년 전후라면 내가 지금 얼마를 더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추후 납부를 통해 기간을 채우는 것이 나을지 정교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2026년 소득 대체율 고정 혜택을 받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소득 대체율은 내가 가입 기간 동안 낸 돈을 나중에 받을 때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수령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2026년의 물가 상승률 반영 수치가 더 중요해집니다. 반면 2026년 이후에 신규로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바뀐 대체율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 시기를 1년 늦추거나 당기는 전략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미국 사회보장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금 개혁을 단행했을 때 개혁 직전과 직후의 수급자들 사이에서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이라는 이 결정적인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에요. 2026년부터는 일하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감액 기준이 파격적으로 바뀝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땀 흘려 번 돈 때문에 애써 쌓아온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걱정을 상당 부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인 재직자 유동률에 따른 감액 기준이 시니어 노동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핵심은 바로 A값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변화입니다. 2025년까지는 이 기준선이 약 309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6년 정부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 감액 기준액을 509만 원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제 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내 연금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연금이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내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깎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기준이 낮아서 은퇴 후 재취업을 한 많은 분이 본의 아니게 감액 대상이 되었지만 2026년 기준선이 상향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감액은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되고 아무리 많이 깎여도 내 연금액의 5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2026년 개편안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이 감액 구간 자체에 진입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1963년생으로 2026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예전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고문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월급여를 세전 4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이었다면 A값인 309만 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매달 받는 연금에서 상당액이 깎였을 거예요. 하지만 2026년 개정안이 적용되어 기준액이 509만 원 수준으로 높아지면 450만 원을 버는 이분은 기준액 미달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월급 450만 원은 월급대로 다 챙기면서 국민연금 예상액인 150만 원 역시 단 10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일하는 즐거움과 경제적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시니어분들은 어떤 가이드를 따라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나의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금액입니다. 많은 분이 총급여와 소득금액을 헷갈려 하시는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것은 전체 받은 돈이 아니라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2026년에 내가 받을 급여가 어느 정도일지 미리 파악하고 만약 기준선을 살짝 넘길 것 같다면 비과세 수당이나 식대 등을 활용해 소득을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연금 감액 여부가 결정되니 세무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지혜로운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시니어 인력을 채용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여러분의 재취업 문턱은 더 낮아질 거예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상가를 소유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연금이 깎이느냐는 것이죠. 정답은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역시 A값 초과 여부를 따지는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들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오직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2026년부터는 감액 비율 자체를 완화하려는 논의도 병행되고 있어서 설령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이전보다 훨씬 적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시니어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개인의 자산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도 함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2026년은 시니어가 당당하게 일하고 그 대가를 온전히 누리는 첫 번째 해가 될 거예요. 돈을 더 받는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의 수치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물가입니다. 내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따라잡고 있는지, 2026년 1월에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 1월 25일에 받게 될 연금 봉투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꼬박꼬박 따라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몸소 느꼈던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전기료 인상분이 2026년 1월분 연금부터 즉각적으로 반영되거든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25년 소비자 물가 동향을 분석해보면 대략 2% 초반대의 인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매달 받는 연금액의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민간보험사에서 파는 개인연금은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물가 상승분만큼의 구매력을 보장해준다는 점이 시니어들에게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학적 현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폐 환상이라는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명목상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는 기뻐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물가 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 화폐 환상을 정면으로 돌파해주는 유일한 제도예요. 2025년에 물가가 2.5% 올랐다면 여러분의 연금액도 정확히 2.5%가 인상됩니다. 만약 지금 1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2만 5천 원을 받게 되는 시기죠. 1년으로 치면 30만 원, 10년이면 300만 원 이상의 실질 구매력을 국가가 방어해주는 셈입니다. 2026년 1월 25일은 단순한 지급일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로부터 승리하는 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고령자 물가지수는 전체 물가지수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의료비나 식료품비 비중이 높은 시니어 세대에게 물가 상승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26년 1월에 적용되는 인상분은 단순히 용돈이 몇만 원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생활질을 유지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6년부터는 연금액 산정 방식에 있어 물가 반영 시점을 더 앞당기거나 세분화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전보다 더 기민하게 시장 상황이 반영될 예정이에요.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돌려받는 구조. 이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가 국민연금을 가장 수익률 좋은 재테크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월 25일 첫 수령액이 정확히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1월 25일에 지급되는 연금은 1월분 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바뀐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2026년에 신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이라면 과거에 내가 냈던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재산정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20년 전에 냈던 10만 원을 지금의 1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26년의 가치에 맞춰서 2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부풀려 계산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 재산정 계수 역시 2026년의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분들은 예상보다 높은 첫 월급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물가가 떨어지면 내 연금도 깎이나요?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즉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같이 오르지만 물가가 떨어지면 연금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며 동결됩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오직 플러스만 있는 구조인 셈이죠. 이러한 비대칭적인 혜택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복지장치입니다. 2026년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기조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물가 압력을 연금이 완벽하게 흡수해 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건 분명 기쁜 일이지만 이게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깎이는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함께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이 단 몇천 원 오르는 바람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금액이 크게 깎이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인데 이 40만 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이라는 무서운 함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 아마 많은 분이 뉴스나 주변 분들을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2026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예요. 이게 참 억울한 게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그 연금액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아버린다는 점이에요. 2026년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이 감액의 폭과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좋아하기만 할 게 아니라 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얽혀서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는지를 치밀하게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예요. 현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을 통해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도입된 논리가 바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가져가라는 연계 감액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즉 약 6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10만 원 더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기초연금이 20만 원 깎여버리면 결과적으로 내 총소득은 마이너스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재무설계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표현합니다. 사회적 영향과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많은 시니어분이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국가가 베푸는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시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지원을 줄이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2026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의 기준도 단독가구 기준 약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약 39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내 통장에 찍히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집값, 땅값, 자동차 가치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을 말해요. 집값이 올라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가면 40만 원의 기초연금은 구경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게 된 분의 사례예요. 이분은 기초연금 40만 원을 합쳐서 월 110만 원의 생활비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발목을 잡았어요. 국민연금이 6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것이죠. 결국 이분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이 아닌 20만 원만 받게 되어 총 9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50만 원만 받는 친구분은 기초연금 40만 원을 온전히 다 받아 똑같이 9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젊을 때 보험료를 더 많이 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2026년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우선 내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재산의 명의를 분산하거나 증여하는 방식 혹은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정리하는 등의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는 연기연금이나 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2026년에 기초연금 40만 원은 분명 큰 혜택이지만 그걸 받기 위해 내 다른 자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2026년이 되기 최소 1년 전인 2025년부터는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초연금 수급에 최적화된 상태로 리모델링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20%를 깎는 부부 감액 제도는 2026년에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논리인데 사실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위장 이혼까지 고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많죠.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자녀의 소득을 보느냐는 질문도 많은데 현재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봅니다. 그러니 자녀가 잘 산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2026년에 바뀐 기준액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이에요. 국민연금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조합을 통해 내 실질 가용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지점이에요. 늦게 받으면 더 많이 준다는 연기연금과 조금 깎여도 일찍 받겠다는 조기연금 사이에서 2026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것보다 내 건강 상태와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결합한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해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의 이자를 더 얹어줍니다. 반대로 1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깎이죠. 단순히 계산하면 5년을 늦게 받으면 원래 받을 돈보다 36%를 더 받게 되고 5년을 일찍 받으면 30%가 깎인 채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숫자가 주는 유혹과 공포가 상당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연금제도의 창시자인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처음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연금 수령 나이는 65세였고 당시 독일인의 평균 수명은 고작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소수의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연금 수령 시점의 결정은 내 인생 후반전의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영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당장 돈이 급해서라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빨리 받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죠. 하지만 2026년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더욱 정교해지고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연금을 늦게 받아서 월 수령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높여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지만 연간 연금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늦게 받아서 늘어난 연금액이 건보료로 다 빠져나가는 허무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2026년에는 무조건적인 연기가 정답이 아니라 내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의 세후 실수령액을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연기연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집안 내력이 장수하는 가문이고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연금 외에도 당장 생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확보된 분들이라면 연기연금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소득이 전혀 없고 건강 상태가 우려되며 연금을 받아서 빚을 갚거나 필수적인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연금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조기연금은 6%가 깎이지만 그만큼 1년이라도 더 빨리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얻는 것이니까요. 2026년 기준으로는 연기연금을 선택했을 때의 손익분기점, 즉 일찍 받은 사람보다 총합계 금액이 많아지는 시점이 대략 수령 시작 후 12년에서 15년 사이로 형성됩니다. 80세 중반까지 사실 자신이 있다면 늦게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이죠. 만약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수령 시기를 5년이나 늦췄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은 다 날리는 것이냐는 걱정도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대목이에요. 연기 중에 사망하시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내가 늦게 받기로 해서 늘어난 36%의 가산금까지 유족연금에 다 반영되지는 않아요.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연기냐 조기냐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2026년의 고용시장 상황이에요. 2026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정점에 달하면서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깎인 금액으로 조기연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겠죠. 일에서 버는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늦춰서 미래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최고의 자산이고 국민연금은 그 자산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보험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단순히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해서 공짜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특히 군대에 다녀오셨거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2026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크레딧 제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돈 한 푼 안 내고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마법처럼 늘릴 수 있는 이 방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회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특히 2026년부터는 이 크레딧 제도가 시니어분들과 그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며 파격적으로 확대됩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출산 크레딧부터 살펴볼게요. 기존에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무조건 얹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례 없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내놓은 강력한 보상책이죠.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예전에는 12개월만 인정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 12개월에 둘째 18개월을 더해 총 30개월의 가입 기간을 공짜로 얻게 됩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30개월이면 평생 받는 연금액에서 수천만 원의 가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2026년에 대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기간 중 딱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에서 21개월 정도 복무하셨다면 그 기간 전체가 여러분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으로 합산되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볼 때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강력한 보상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니어분들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곧 연금을 준비할 자녀들의 혜택까지 챙겨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실 거예요. 1963년생으로 2026년에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젊은 시절 군대를 다녀왔고 자녀를 둘 키우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 기준대로라면 군 복무 6개월과 둘째 출산 12개월을 합쳐 총 18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았을 텐데 2026년 개정안을 적용받으니 군 복무 18개월과 첫째, 둘째 출산 합산 30개월을 인정받아 총 48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공짜로 생긴 것이죠. 이 덕분에 월 수령액이 약 12만 원 정도 늘어났고 이를 25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3,6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된 셈입니다.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 부럽지 않은 결과죠. 그렇다면 이 꿀맛 같은 혜택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가이드는 의외로 간단하지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크레딧은 내가 보험료를 낼 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신청할 때 비로소 반영됩니다. 26년에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서 작성 시에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군 복무 확인을 위한 병적 증명서를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물론 요즘은 공단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자동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2026년 대전환기에는 시스템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가입기간 추가 산정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또한 출산 크레딧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니 이 시점 이후에 자녀를 두신 시니어분들이라면 반드시 혜택을 놓치지 말고 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바뀐 규정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많이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렵게 늘려놓은 연금액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다시 뺏기지 않는 전략이에요. 2026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분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어서 월 수령액을 높여놨더니 그 대가로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와 매달 수십만 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2026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방향을 보면 연간 소득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선이 됩니다. 이 2천만 원에는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이 100%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현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급으로 치면 약 166만 원 정도죠. 그런데 2026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분과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거든요. 예전에는 월 150만 원 정도 받던 분들이 2026년 인상분을 적용받아 월 170만 원을 받게 되는 순간 단돈 몇만 원 차이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구간의 가입자가 가장 가파르게 날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2026년 건보료 개편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대상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시니어분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집과 자동차에도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산정되거든요. 국민연금은 월 5만 원 늘었는데 건강보험료로 월 20만 원을 내게 된다면 노후 생활비 설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단순히 연금을 많이 받는 전략이 아니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수령액을 유지하는 절세 비법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1963년생 박 선생님은 2026년부터 월 1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1920만 원이라 아슬아슬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26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수령액이 월 168만 원으로 올랐고 연간 소득은 2016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16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매달 25만 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때 박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조기연금을 활용해 수령액을 일부러 낮추거나 반대로 연기연금을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서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혹은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만 연기하는 부분연기 제도를 활용해 연간 소득을 1990만 원 수준으로 맞추는 정교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에 연금을 신청하시거나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중 월 수령액이 150만 원을 상회한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나의 예상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적연금인 IRP나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돈은 현재 피부양자 자격 판정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만약 부부수급자라면 한 사람에게 연금을 몰아주는 것보다 부부가 나누어 받는 것이 건보료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2026년 연금 재테크의 핵심이니까요. 연금 외에 다른 알바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되긴 하지만 국민연금과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2026년부터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비과세 소득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2026년의 건보료 체계는 일하는 시니어에게는 관대하지만 소득이 높은 은퇴자에게는 엄격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61년생부터 1965년생까지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여러분에게 2026년은 단순히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경제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는 결정적인 해거든요. 특히 1963년생 분들은 2026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드디어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1961년생과 1962년생 분들은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겠지만 2026년의 제도 변화로 인해 수령액이 조정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1964년과 1965년생 분들은 수급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진입하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연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금 고갈론을 걱정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받을 때쯤 되면 기금이 하나도 없다는데 지금 내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하지만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 추계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런 걱정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6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의 고갈 시점을 수십 년 뒤로 늦추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전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그해 거둔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심리적 함정이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보면서 정작 나에게 돌아올 수천만 원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의 개혁은 오히려 여러분 같은 수급 대기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보험료율이 조금 오르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높은 지점에서 고정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수익비가 여전히 시중은행 예적금의 몇 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런 불안감을 떨쳐내고 객관적인 숫자로 내 노후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습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접속해보세요.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앱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낸 총 금액과 앞으로 받을 예상 수령액을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64년생과 1965년생 분들이라면 추후납부라는 제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공백 기간이 있다면 2026년이 지나기 전에 그만큼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낸 금액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또한 2026년에는 반납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90년대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걸 하면 당시의 높은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1961년생부터 1965년생 분들 중에서 과거에 일시금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하는 노후 재테크 1순위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수백 %에 달하는 보물 찾기나 다름없으니까요. 2026년은 정부가 이런 소급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정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방문해 나의 가입 이력을 샅샅이 뒤져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의 통장에는 새로운 숫자가 찍힐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18년 만에 대개혁이 시작되는 2026년, 이제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보험료가 0.5% 오르는 만큼 내 연금의 기초 체력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 둘째, 물가 상승률이 2026년 1월분부터 즉각 반영되어 내 돈의 가치를 지켜준다는 것. 셋째, 일하는 시니어를 위해 감액 기준이 상향되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만 제대로 알고 대응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2026년 국민연금 총정리 리포트가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돈이고 아는 만큼 지키는 것이 바로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2026년의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준비된 분들에게는 축복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내 출생 연도에 맞는 전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국민연금공단에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 흘린 땀방울이 2026년에는 따뜻한 연금이라는 선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2026년 연금 대개혁의 핵심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보험료는 조금 더 내지만 소득 대체율 방어로 더 많이 받고 물가 연동으로 가치를 지키며 일하는 분들의 감액 걱정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접속해서 여러분의 미래 숫자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액션 플랜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주변의 친구분들과 동료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2026년에 바뀌는 수많은 정책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배달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